1인 기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창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독립적인 존재로서 여러분도 1인 기업입니다. 단 경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영을 했다는 건 뭐죠? 뭔가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뭘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가치관이나 비전을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갖고 있는 소유보다 중요한 건 쓰임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미남으로 잘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표정을 지으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영을 배우면요, 내 안에 있는 강점을 찾게 되고, 이 강점을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평가받으려고 줄을 섰단 말이죠. 근데 경영을 배우면 내가 지금 이 강점으로 누구를 도울 것인가, 없다는 거는 세상에 없던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경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 그냥 기다릴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나의 강점을 잘 개발해 놓고 그냥 기다릴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쓰기를. 나에 대한 연구를 안 하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연구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단에 집착해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경영을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는 그게 첫 번째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1인 기업을 할까를 고민하지만요, 사실은 이미 1인 기업이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 자기 경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자기 경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지고 돈 문제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1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에 살아오면서 배워오면서 갖고 있던 관념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누구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라고 기대했지, 내가 직접 목적을 두고 내 도구로 나의 시장을 만들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기껏 할 수 있는 게 프리랜서, 누군가가 나한테 기회를 주기를, 기회를 안 주면 나는 그냥 손가락 빨기를. 그러나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의 강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장을 만든다면, 저는 일반적인 프리랜서가 아니라 지주적인 1인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요, 나를 좀 보여야 되고요, 한번 내가 누군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것인가, 저는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보편적인 성공의 길을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스스로 좀 많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강의하는 대로 살 수 없고, 또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유는 살아온 게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요. 상담을 좀 해드리면서 저는 4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경험에서 좀 찾을 수 있겠죠. 경력, 본인이 갖고 있는 성과, 다 강점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선천적 기질입니다. 이것도 바뀌진 않지만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람 갖고 있는 지능입니다. 이거는 정말 선천적인 거지만 이걸 개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비전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본인의 강점과 경력, 두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기질, 세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 그리고 비전. 이 4가지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모델을 갖는 게 중요한가를 함께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보여드리면 이제 출발점과 도착점을 명확하게 두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보통 소개를 통해서 들어온 상담이 가장 많고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고 연락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강의나 커뮤니티 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많은데 각기 다 달라요. 그게 이 상담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도요, 오신 분들이 마음이 다르고 살아온 게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강점이 다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책이나 어디 자기경영책에 나온 어떤 이론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다양해졌고요. 그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꼭 아침에 일어나거나 꼭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나 꼭 뭘 많이 해야 되거나 꼭 그런 보편적 기준보다는 자기에 맞는 자기의 기준을 만든 것, 그걸 따라가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은 여러분들의 모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차별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교수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과 인연을 맺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인 기업에서 사업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저하고 과거에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흑역사든 즐거운 일이든 간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서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지금의 성과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새로운 인연을 만납니다. 그 인연을 만나면서 나는 그들에게 또 배우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은 뭐냐면 1인 기업의 이런 경영 마인드나 1인 기업에 갖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었으면 이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과연 뭡니까? 대기업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우리의 경쟁력은 우리의 독립적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는 자기만의 1인 기업 마인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인 기업 다음 과정이 이제 10월 1일부터 개강인데요. 제가 1인 기업이라는 교육 과정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영 마인드예요. 내가 그분들을 돕고 싶은데요. 많은 사례와 기술과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어도요.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는 건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 마인드가 바뀌기 위해서는 약간의 훈련과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1인 기업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5주 동안 일종의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여행하죠? 우리 집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죠. 5주 동안에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요.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런 여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만의 경영 마인드는 뭐가 필요한가?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제가 돕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요. 경영 마인드가 있으면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근데 경영 마인드가 없으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경영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지금의 일을 객관적으로 보고요. 어떻게 하면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 나의 노력을 봅니다. 나의 전략과 나의 방법을 봅니다. 성과를 올리는 모든 요인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경영 마인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경영 마인드가 없는 분들은 뭘 봅니까? 환경을 봅니다.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환경을 봅니다. 어떤 기회를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되는 일 찾으러 다닙니다. 경영 마인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경영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의 과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경영 마인드가 없으면요. 어떤 열매가 맛있나? 어떤 열매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열매가 나의 성공 열매인가? 이것만 팔짱 끼고 쳐다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 경영 마인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지만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게 그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경영 마인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마인드를 위해서요. 독서를 해도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그 책을 실행으로 옮겨야 되죠. 사실 책을 읽고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어렵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 입에 담고 내가 하는 말을 좀 바꾸는 겁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마인드를 얻기 위해서는요. 뭔가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큰 사례보다 작은 사례,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기업 과정에서 인터뷰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미 1인 기업으로 성공하고 자리 잡으신 분들을 만나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관계를 얻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스토리가 뭔지, 그 사람 안에 갖고 있는 노하우가 뭔지, 그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이 스토리는 나한테 적용할 수 있지만 그가 이룬 성과는 내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머나먼 성과를 보지 마시고 아주 근접하고 소소하고 유치하지만 내가 적용 가능한 스토리를 얻는 것. 저는 그것만큼 더 경영 마인드에 좋은 방법은 없다, 이거를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수단에 너무 집착하느라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요즘은 1인 기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블로그도 있고요, 인스타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도 있고요, 코칭도 있고요, 뭐 작가도 글쓰기, 책쓰기 엄청 많습니다. 이거 다 뭡니까? 수단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글을 못 써서, 코칭을 못해서, 말을 못해서, 라이브 커머스 못해서, 유튜브 이거 따라다니지 마시라는 거죠. 먼저 큰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스터 플랜이 뭐죠?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지? 소명은 뭐지? 가치는 뭐지? 비전은 뭐지? 목표는 뭐지? 전략은 뭐지? 실행은 뭐지? 이것이 한 대에 연결되어 있는 마스터 플랜을 잡고 내가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부터 해결해야 되는가를 하나씩 섭렵하면 절대로 목적을 잃고 수단에 집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바쁘죠? 혹시 지금 수단에 너무 집착하느라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너무 많이 알려다니느라 그 수단 때문에 바쁜 건 아닌지 목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은 쇼츠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쇼츠 영상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계속 잘 보고 계시죠? 근데 듣고 보고 넘기면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적어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반복해서 들으시되 글로 좀 옮기면 어떻습니까? 메모하면 어떻습니까? 왜냐면 메모해서 내 입에 담아야 그것이 실질적 적용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듣고 내가 똑같이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제가 말이 좀 빨라도 몇 번 들으면 몇 가지의 키워드와 몇 가지의 순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말로 옮기고 누군가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를 적용해 보십시오. 이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결과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1분짜리 매일 쇼츠 영상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기업이라고 쓰고
자기경영이라고 읽으십시오. 다시 1인 기업이라고 쓰고 자기경영이라고 읽으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1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관건은요, 경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 경영은 뭐 어디 대학원에서 배우는 경영학이 아니고요, 자기경영입니다. 내 안에 어떤 보석이 있지? 이 보석을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연결하지? 그들에게 없었던 새로운 가치와 감동을 만들어내지? 이게 자기경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강점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시장을 어떻게 만들고, 이 자기경영이 완성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콘텐츠 경영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자기경영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뭐야? 무엇이 중요한디? 그래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유튜브 하십시오, 블로그 하십시오, 인스타 하십시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경영을 통해서 얻었던 콘텐츠를 정리하십시오. 그럼 아마 그 콘텐츠가 필요한 수요가 발생돼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될 겁니다.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리하게 그 팔로워를 늘리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지 마세요. 10,000명 아니면 아무 일도 아니야. 10,000명은 돼야 뭐가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명도 좋고요, 5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습니다. 관건은 그 고객의 네트워크의 퀄리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에 내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점검하세요. 혹시 이 내용, 저 내용, 제 내용, 제 내용 오합지졸로 김밥 천국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그 팔로워는 똑같이 오합지졸일 것입니다. 오합지졸이 안 되려면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얼마나 집중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정말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가장 기본적 글쓰기는요, 일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에세이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는 우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의 요구를 명확히 해결하는 방향성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1인 기업을 시작하셨는데 고민이 뭡니까? 그랬더니 미래에 대한 막막함, 현재 수익화, 내가 먹고 사는 거, 고민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사숙고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고민을 15년째 10분 경영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마음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잠꼬대를 잘합니다. 왜요? 생각하다가 잠이 들면 잠꼬대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 고민이 뭡니까?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질문의 그 고민입니다. 독서 모임 시작한 그분이 모객이 안 돼요. 고객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어떻게 하면 모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 문제를 3가지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콘텐츠는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심사숙고하여 그 고객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제가 1인 기업을 구분할 때 소장농과 지주의 1인 기업을 구분하죠. 소장농 1인 기업은 보통 프리랜서들입니다. 지주의 1인 기업은 내 커뮤니티와 내 시장과 내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나의 컨텐츠입니다. 내 컨텐츠가 없으면요, 고객이 요청하는 강의,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 고객이 요청하는 컨텐츠에 맞춰줘야 됩니다. 한번 맞춰도 다시는 그것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소모되죠. 그렇게 소모되는 소장농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내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내 고객이 있어야 되고요, 내 시장과 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이 갑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통해 고객이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고객이 오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이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하죠? 먹이가 필요하죠. 어떤 먹이를 줄 것인가? 그럼 어떤 고기가 모일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먹잇감의 콘텐츠가 있습니까? 그 콘텐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